처음에 첫 번째 어떻게 말해요? 시작한다고 번째. 말하면 지금부터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는 제갈 자군이어도 라는 책을 쓰신 이선배이십니다.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해요. 네. 이 책의 30쪽에 보면은 여기서 담임 선생님께서 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책을 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나요? 그러자 장난꾸러기 지우가 저요 초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지우가 초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지우가 무슨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맞히지 못해서 친구들이 야유를 보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그래도 지우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왜 지우는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혹시 공책을 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나요? 라고 물은 부분에서 제 생각엔 지우가 그 공책을 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이라는 그 부분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직 초능력만 듣고 자기는 초능력이 있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우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것을 원래 자신이 초능력이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장난으로 한번 지금 여기에서 장난꾸러기 지우가라고 나왔는데 이것처럼 저는 이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왜 이 부분에서 지우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나라고 쓰셨나요? 네, 저도 지우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 지우라는 아이의 그 캐릭터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는 그런 캐릭터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라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초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초능력 있나요? 할 때 네, 있어요. 라고 그냥 아이들 즐겁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재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물 캐릭터로 설정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혼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장난을 또 이렇게 받아줘서 또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선생님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렇게 농담이나 뭐 이런 걸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막 진지하게 무슨 진실과 거짓을 얘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캐릭터로 저는 정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지우 씨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대갈 장군이어서 좋아해서 선생님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안경 있는 사람으로 그 고정을 하셨나요? 저는 이 캐릭터 자체가 살짝 이 작가와의 모습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작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당긴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김지우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보통 책에서는 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 같은 것도 있고 작가를 다른 캐릭터로 구성시키는 경우를 책도 본 적 있어서 저도 작가와 비슷하게 구성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선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우 씨나 재윤 씨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이제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잡을 때는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창조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도 있지만 기본적인 모델로 삼아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 훌륭한 작가였더라면 여러 모델들을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손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모델들을 찾는 거고 이 책에 나오는 그 위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와 또 제 주변에 있는 몇몇 선생님들의 캐릭터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지 저의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 몇몇 제가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의 캐릭터를 합쳐갖고 만든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경을 썼다거나 뭐 이렇게 뭐 대갈장군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랑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제 주변 친구 선생님들인 캐릭터도 있는 거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뭐 나들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선생님의 캐릭터를 이렇게 합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재현 씨가 인터뷰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저, 저는 제가 아까 진행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책의 부분에서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했나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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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해보려 하는데 일단 48쪽에 나는 자연인이라는 제목에서 18? 36 아닌가? 48쪽 48쪽 네. 이 48쪽에서 건우는 엄마가 새벽 배송으로 챙겨준 한식 명품 도시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 엄마가 싸준 손수 김밥이 더 입맛에 맞았다. 지우는 그런 건우가 이해가 안 됐다. 비싼 명품 도시락을 마다하다니 말이다. 라는 부분에서 왜 건우는 명품 도시락보다 지우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손수 싸준 김밥이 입맛에 왜 맞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건우는 집도 부잣집이고 하니까 그냥 삼시세끼 엄마가 배송으로 챙겨준 명품 밥을 먹고 그리고 집도 명품일 테니까 늘 항상 자기가 부자라는 인식을 달고 살 텐데 친구들이 보면 우리 엄마는 새벽 배송으로 시켜서 챙겨준 건데 지우나 다른 애들의 엄마는 손수 싸준 거니까 정성이 더 들어가 있고 자기 거는 그냥 남이 만든 건데 직접 엄마가 싸준 거니까 좀 더 정성이 느껴져서 뭐 내일 먹는 그런 한식 명품 도시락보다는 엄마가 정성 들여 싸준 김밥이 더 입맛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왜 건우는 명품 도시락이 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아이는 일단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신 거 보니까 일단은 저보다 부자인 거는 일단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우가 계속 부자들만 먹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새로 먹어보는 그런 엄마가 손수 싸준 김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왜 이 부분에서 건우가 명품 도시락을 별로라고 쓰셨나요? 네, 건우라는 그 캐릭터를 부잣집 아이라는 그런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잣집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이런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품 도시락을 먹는 그런 아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재은 씨나 지우 씨가
말씀드렸듯이 그 명품이나 이런 도시락도 처음에 먹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날에 먹었을 때는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던 거니까 대단히 이렇게 좋고 먹고 싶고 이런 거 되지만 이게 늘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뻔한 게 돼버린 거고 오히려 엄마가 직접 쌌다라는 것들이 건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오히려 새롭고 신기한 경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거, 고마운 거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색다른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특성의 차원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 이 진행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지우 씨가 다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37쪽에 나는 자연인 프로그램이 처음 있는 날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왜 나는 자연인이 프로그램이 처음 있는 날에서 학교 특색 사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뒷산에 가서 아침을 먹는다고 제정을 했나요? 그것의 이야기를 해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나는 자연이는 모든 사람이 원해왔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갖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맞이하면서 뒷산에서 올라가고 아침을 먹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재훈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우가 아빠가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그 매주 학교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니까 뭔가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가의 말씀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나는 자연이란 프로그램은 이름은 좀 다른데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경기도의 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함께 그 가까운 이렇게 숲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자연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꾸준히 오랫동안 진행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의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 참 좋아 보여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아이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할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즉 학교라는 곳이 이미 정해진 짜여진 것들을 그냥 학생들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결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들이 그게 더 필요한 교육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결정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설정 자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현장 체험 학습을 아이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다음에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스스로 결정한다던가 그런 것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 반의 문화, 이 반의 분위기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굳이 욕심을 낸다라면 교실 공간에서만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이크 꺼져 있네. 김지우 씨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은 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작가에게 물어볼 그런 질문을 하나 가졌는데, 이 책에서 뭔가 이 책의 뒷이야기에서 친구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앞부분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기본소득도 같이 얹어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가 좀 기본소득을 뭔가 주인공처럼 등장시키시거나 뭔가 그러셨나요? 네, 제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사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에서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전체에서 뭐 한 일부분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출판사로부터 기본소득과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쓴 원고가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의 원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처음에 그 원고가 그 출판사에 제출되었을 때 출판사에서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를 막 이렇게 어느 부분은 빼버리고 또 어떤 부분은 뭐 그 순서를 바꾸고 막 이러면서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가 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던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요 나는 자연이다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란 얘기를 나는 꼭 하고 싶은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자연이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급의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인데 근데 그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그 책에도 그러면 기본소득 얘기를 조금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담임선생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이렇게 있는 선생님이다라는 설정 한 가지와 현장 체험 학습에 서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기본소득 도서 전시회가 있었다라는 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이제 학급 내에서 어린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학급이 이제 그 토론을 또 잘하는 학급인데 토론의 주제로서 기본소득 실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얘기를 조금씩이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것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재은 학생이나 지우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 활동을 해가야 될 어떤 그런 시기에는 지금도 이미 이제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AI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로봇이나 AI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실시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사는 것보다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갖게 대 소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런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제나 노비제도가 당연히 있었는데 그 왕이나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민주주의 제도가 더 좋은 거다. 인권이 보장되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널리 퍼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또 인권이 보장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면 기본소득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을 이 책에도 조금 녹여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은 다시 임주 씨가 해주십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에 이재은 님이 했던 거랑 같이 지금 여기서 그 작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왜 작가는 여기에서 실제 인물을 많이 넣었나요? 일단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71쪽에 백종원도 실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작가를 지은 이선배 사람도 실제 사람이고, 고은찬님도 실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실제 사람들을 많이 넣었나요? 네, 뭐 꼭 실제 여기 뭐 백종원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BTS 뭐 이런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쓴 것들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좀 아는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썼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이번 저는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재은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은 뭔가 자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한데 50쪽에서 여기서 선생님이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와 광역시 등 행정구역이 있지요. 특별시와 광역시 말고 여러 도도 있는데 어떤 도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민준이가 울릉도, 독도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원이가 야, 울릉도 독도 할 때 도는 섬이라는 뜻이잖아. 경기도의 도는 행정구역이고 소리만 같다고 모두 같으면 강도도 그럼 행정구역이겠네? 라는 그런 뭔가 팩트 폭격 뭐 그런 비슷한 것을 했는데 뭔가 자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민준이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일단 도라는 것이 섬이나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행정구역이라는 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울릉도나 독도도 행정구역이기도 한데 울릉도나 독도에 있는 도는 한자로 도자이니까 그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냥 섬이라는 뜻이니까 행정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떻게 이 민준이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는 왜 그런지 일단은 선생님을 불러드린 다음에 선생님께 부탁을 해갖고 왜 이 행정 구역이 아닌지 일단은 그래갖고 특별 활동을 좀 부탁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런 작가님께서는 이 민준이가 잘못되게 말한 것에 이원희는 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네, 원래 제가 이 부분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 도서 식신분류법이라는 것들이 000 뭐 100번 이렇게 돼 있고 다시 000 안에 010번, 020번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이야기로 행정구역도 보면
도 안에 다시 뭐 군이 있고 뭐 군 안에 다시 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시 안에 광역시 안에 구가 있고 구 안에 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한국도로 10중 분리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뭐 이런 그 행정구역에 관해서도 어차피 학교에서 사회교과서도 배우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동음이의어라고 그러는데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에 가지고 경기도와 우리 독도 할 때 그 도가 서로 다른 도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가끔 아이들 중에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이번 기회에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 또 아이들 사이에 보면 이렇게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뭐 팩트 폭격 얘기했는데 팩트 폭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민망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 그 생활에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지우 씨께서 다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일단 여기서 51쪽에서 여기서 그 남자애들은 그 평소 남자애들은 게임 총 얘기가 나오면은 눈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선배 그 작가님에게 말해주고 그 질문을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설정을 한 이유는 이것도 이제 그 영연형 총류라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총류라는 말 자체를 딱 들으면 총 종류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했고 그래야 또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게임을 물론 뭐 여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게임 중에서 이렇게 뭐 배그라고 하던데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남학생이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저보다 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나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뭐 꼭 뭐 남자아이들만 총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재현님, 그 다음은 이재현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는 아까 비슷하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64쪽에서 지우와 민준이가 싸운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바벤 바족의 칭찬 폭격이라는 영상을 하나 틀어주셔서 그것과 비슷하게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지우와 민준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서 둘이서 화해시키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그걸 실천해 보았는데 만약에 나라면 지우와 민준이가 싸우는 것을 어떻게 화해를 시킬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그 민준이와 지우를 교실에 있는 데에서 한 며칠 동안 계속 붙여놓으면서
뭔가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수업도 짝꿍으로 같이 듣게 해서 서로 뭔가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일단은 이 책 내용과 비슷하게 그 이렇게 좀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영상을 하나 그 몇 개 정도를 준비해갖고 일단 미리 준비를 해둔 다음에 만약에 애들이 싸우면은 그 영상을 틀은 다음에 그런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겠구나. 이러한 교훈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교육하면서 화해를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왜 이 바벤바족의 칭찬 폭격이라는 이야기로 지우와 민준이를 화해시키게 쓰셨나요? 네, 이 책을 쓸 무렵에 제가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바벤바족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 이렇게 인상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에서도 보면 아이들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고 그런 다툼을 그냥 쌤이 와서 뭐 혼낸다던가 아니면 너네들이 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인데 이런 바벤바족의 용서라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교실 안에도 그 실천이 된다라면 또 다른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의 위 선생님이 어쨌든 보통 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학급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싸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바연바족의 칭찬 폭격이라는 방법으로 이 반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것들이 이 위 선생님의 캐릭터에 좀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부분을 보면 보여? 네. 재생 속도를 빨리 해서 보겠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 이렇게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산지에 사는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 이러한 방식을 학급에도 이렇게 그 적용을 시킨다라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개할 겸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다 썼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우 씨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기억이 안 저는 할 때 잠시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갖고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기다리던가 아니면 재윤 씨가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시던가. 네. 그럼 제가 한 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105쪽 105쪽과 112쪽에서 지유가 이원이가 그 서윤이
말하지 말라고 한 비밀을 알려주고 절대 남에게 말하고 그냥 토의하는 이에 그 이야기를 넣지 말아달라는 약속도 하고 지우가 그거에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절대 안 그런다라고도 말까지 했는데 왜 지우가 그렇게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를 배신하고 그렇게 배신자가 되는 것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저는 만약에 제가 이원이었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우랑 좀 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지우 친구인데 근데 엄청 자부심 가지고 절대 안 그래라는 이야기 듣고 나는 그 애를 믿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 지우는 그렇게 엄청 당당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니까 뭔가 그런 그런 점을 살짝 고쳐주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이 지우가 살짝 양심이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갖고 저는 일단 정신 차리라고 일단 싸대기를 한번 날려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은 왜 이 부분에서 지우가 이원희를 배신하고 되게 배신자가 돼서 나쁘게 나쁜 아이가 된 것을 왜 썼나요? 네, 뭐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쓴 부분들이고요. 근데 단지 이야기 재밌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이겨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기는 거에만 몰두한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별로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어리석음을 이렇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도 늘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늘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과 또 올바른 규칙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던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또 그 결과는 또 어쨌든 자신이 또 이렇게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갈장군 이호도 좋아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우 같은 아이보다 지우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하지만 비록 그 선생님은 머리가 큰 대갈장군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잘생겼지만 인간성 안 좋은 사람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더 좋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목을 정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지우라는 아이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뭐 배신, 뭐 이러한 부분들을 그렸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지우 씨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 46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무와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 주제가 나왔는데, 이 선배한테 질문인데, 이거는 왜 이러한 주제를 썼나요?
네, 이 나무와 이렇게 뭐 붙잡고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제가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걸 실시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은 자연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리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이제 새로운 생각들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잘 그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지낼 때 자연도 그 내가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나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환경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그 선생님 역시 이제 자연과 아이들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연을 닮은 아이들이 뭐, 자연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표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재은 씨가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책 123쪽에 123쪽에 소윤이가 우리 기본소득 캠페인을 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친구들이 뭔가 어린이 기본소득을 실천하거나 기본소득을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내놓는데 만약에 내가 이 반의 한 학생으로서 이런 의견을 내야 한다면 초등학생이 할 수 있고 책에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소득을 널리 알려서 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알고 그의 뜻과 뭐 그런 실천하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이선배 작가님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책 같은 거를 내서 기본소득의 좋은 점이나 뭐 기본소득을 하면 내가 얻는 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책을 내거나 그런 시집이나 뭐 그런 작은 동화책을 내서 많은 어린이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그럼 김진 씨는 어떻게 기본소득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은 뭔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큰 종이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 이 종이를 설치해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작가님은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뭔가 사랑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서 기본 소득에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신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우선 이 부분을 쓴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학급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학급에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아까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직접 이렇게 실천해서 이 학교 공부라는 것들이 그냥
나중에 도움될 거야. 그냥 필요한 거니까 배워두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 배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아이들이 캠페인 한번 벌여보자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아이들 스스로 하고 그것들을 그 실천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좋은 교육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어린이 기본소득 TV에서 아이들이 뭐 유튜브 활동을 한다던가 기본소득 뭐 게임 만들기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아이들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치가들에게 즉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과 시간에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 쓰기 교육 과정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래서 재현님도 그렇고 지호님도 그렇고 뭐 학교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재현님이나 지호님께서 평상시에 궁금해하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붙잡아서 그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이제 학급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들도 실제로 한 학급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뭐 편지 쓰기 뭐 이런 활동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취재해서 기사로도 썼었고 그래서 그 학급의 이야기들의 아이디어를 이 책에다가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급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그 환경과 관련돼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식품 회사나 이런 곳에다가 포장지나 이런 걸 어떻게 주세요라고 그 개선된 아이디어를 어린이들이 직접 써가지고 실제로 그 제품이 변경이 되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실천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지 그냥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배웠던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 씨께서 다시 진행해 주십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완전 초반으로 돌아갈 건데 초반에 여기 지금 여기에서 그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그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갖고 여기에서 그냥 그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잘생긴 얼굴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위수라는 게 선생님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아이들과 대면 수업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아무래도 처음 자기소개를 하려면 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소개하는 거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라 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할 얘기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라고 해서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걸 다만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냥 잘생긴 얼굴로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위수 선생님의 그 캐릭터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질수록 농담하는 그런 캐릭터로 붙잡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가서 한 발 더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 현장 또는 교육의 현장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응? 아니, 20분 됐는데 이 정도면 끝나지 않나? 더해요? 자, 더 진행할 거 있으면 더 하셔도 괜찮고 마칠 거면 마친다고 해도 괜찮고 지혜님과 마치- 지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윤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준비할 게 다 끝나가지고 그럼 저는 이것으로 더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우가 오늘 작가의 만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끝내는 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의 만남을 끝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잠깐만.